당신은 아마 유튜브에서 새로운 영상을 찾아 방황하다가 노예라는 자극적인 키워드 그리고 염전이 있는 썸네일을 보고 이 영상을 클릭했을 것이다. 그런 당신을 내 영상의 노예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말을 빨리 해서 긴장감을 주고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장면을 전환하고 화려한 자막과 각종 효과음을 넣는 등 자극적인 변화 일으키는 것이다. 방금처럼 인간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20만 년 전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기 때문에 외부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에 집중하도록 진화했다. 우리 조상은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맹수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데 과연 21세기 현재의 우리한테 이런 본능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오늘 다룰 책은 우리가 왜 쉽게 주의력을 뺏기는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다룬 책 인스타브레인이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특히나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감은 너무나 하찮고 가벼운 것이 되어버렸고 인터넷 사용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라면 자극적인 수준을 넘어 거짓 정보까지 퍼뜨려지고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극적이고 심지어는 잘못된 정보에 쉽게 이끌릴까? 그리고 이런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늘의 책 인스타브레인이 던지는 주제이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나 또한 당신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면서 그 대가로 당신의 시간을 뺏는 것이 목표이다. 이 플랫폼들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면서 당신의 도파민을 자극한다. 인류의 역사 20만 년 중 인류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는 20년도 되지 않았다. 반면 인류 전체가 수렵채집인으로 살아온 세월은 얼마나 될까? 자그마치 19만 년이다. 인류의 DNA에는 수렵채집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스마트폰 이용자로서의 정체성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게 박혀있다. 뇌는 서류 작성이 아니라 수렵채집을 하던 우리 조상들이 적은 에너지로 하루하루 근근히 생존할 수 있도록 진화하였고 그 억겁의 시대에 압도적으로 적응해 있다. 우리 뇌는 아직도 우리가 사바나 초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날처럼 먹을 것이 넘쳐나고 의료 공급도 원활한 시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본능이 우리 뇌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뇌는 오늘날의 중요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싫어하고 그때그때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위해 작은 노력, 작은 움직임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할 뿐이다. 첫째로 이런 방식이 10만 년 전에는 유행했을 것이고 둘째로 우리의 뇌는 이런 면에서 10만 년 전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그 아무도 피망이나 시금치를 치킨, 피자보다 맛있어 하지 않는다. 뇌는 고칼로리 음식이 좋도록 설계됐다. 왜냐하면 10만 년 전에는 고칼로리 음식을 꾸역꾸역 먹어놓는 사람이 생존에 유리했을 테니까.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들도 여전히 고칼로리 음식이 좋다만 먹을 게 널려있는 지금 세상에서 그 본능이 생존에 유리할까? 본능대로 처먹어서 디룩디룩 찐 당신, 본능을 참고 닭가슴살 먹고 운동하는 그 새끼, 3대 성인병에 걸린 당신, 그리고 3대 500 치는 그 새끼. 오늘날이라면 누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할까? 우리가 쓰는 생존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생존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 사회에서 실적을 내고 성공하는 걸 뜻한다. 다시 말해 지금의 우리는 맹수나 독사가 없는지 끊임없이 주변을 살필수록 생존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주변을 하나도 안 살피고 내 업무용 컴퓨터와 물화일체가 되어 업무에 완벽히 몰두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SNS의 노예인 우리는 공부를 하다가도 유튜브에 들어가고 싶어진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집중력 없게 만드는 걸까? 바로 도파민이다. 뇌는 우리가 새로운 정보에 주목할 때마다 도파민을 분비한다. 앞서 말했듯 낙엽 소리에 주목해야 생존 확률이 높았으니까. 뇌의 보상 추구 행동은 정보 추구 행동과 가까이 위치해서 이 둘을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다. 정확히 말해서 뇌가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 그 자체이기보다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기대감이고 도파민은 만족감을 주는 보상 물질이기보다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물질이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 뽑은 카드에 상관없이 보상이 정해져 있을 때보다 뽑은 카드에 따라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을 때 실험 참가자의 도파민 수치가 높았다. 열매가 있건 없건 일단 나무에 올라갔던 조상들이 생존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쉽고 빠르게 도파민을 끌어내는 물질은 바로 스마트폰이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정보가 나올까 하는 기대감에 계속해서 유튜브와 SNS를 새로 고침한다. 심지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도 스마트폰은 책상 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도파민을 끌어내고 집중력을 흐린다. 수렵채집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은 생존에 대한 위협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고 그러한 위협은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낀다.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 대표적으로 맹수와 마주쳤을 때 선택지는 단 두 가지였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그래서 인간은 위협을 느끼는 순간 근육에 더 많은 피를 공급하기 위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여 운동 능력을 높게 하였다. 이를 투쟁 도피 반응이라 한다. 이렇게 적당한 스트레스는 이성을 예리하게 만들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는 되려 이성을 마비시킨다. 이런 상황에서는 뇌는 뇌의 가장 고도로 발달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화에 따라 가장 원초적인 부분으로 생각한다.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도망쳐도 나를 죽이려는 다른 사람, 다른 맹수, 감염병 등으로 인한 위협이 계속 있다면 뇌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역시 움집박근 위험해. 그리고 애초에 싸울 일도 도망칠 일도 만들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주입하여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킨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이다. 하지만 21세기의 개인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은 방 안에서 이불 속에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에 앤드류 테이트가 말한다. I believe that feeling depressed is real. I don't believe depression as a clinical disease is real. No. I know that feeling depressed is real. I believe that the number one power you have against these things are trying to take control of your own mind and affecting your own life. I believe that it's not healthy to hand over all your power and believe that depression is an outside disease that you can't affect. 그리고 앤드류 테이트의 이 발언이 많은 젊은 남자들에게 공감을 샀고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넷에서 관련 논쟁이 있었다. 우울증이 없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히 치료와 약을 통해 호전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만 년 전의 우울증은 생존 전략인 반면 21세기의 우울증은 진화 심리학적 오류일 뿐. 이것이 정신과 의사이자 이 책의 저자 안데르 한센의 말이다. 이렇듯 감정은 21세기가 아닌 20만 년 전 시절에 최적화되어 있는 생존 기제일 뿐이다. 우리 뇌가 우리가 초원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 나는 내 감정에 크게 들뜨거나 가라앉지 않으려고 한다. 뇌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정에 내 의지와 행동이 흔들리게 하지 않는다. 내가 존중하는 감정은 성취감 정도이다. 집중과 관련한 책들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짐 킥의 마지막 몰입, 황농문 교수의 몰입을 읽었을 때 이런 책들은 공통적으로 운동을 강조했다. 우리 뇌는 움직임을 위해 체계화되어서 움직일 때 뇌가 가장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스타브레인은 그 이유를 역시나 진화 심리학으로 접근한다. 우리의 조상은 경계하던 위험이 현실이 됐을 때 오로지 그 위협에 맞서는 것에 몰입해야 했다. 곰을 마주한 상황에서는 투쟁을 하든 도피를 하든 자신이 선택한 대응 방식에 오로지 집중해야 했을 것이다. 우리 뇌는 문서 작업을 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하고 맹수와 맞서고 열매를 따러 나무를 타는 것에 맞춰져 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실제로 매일 가벼운 신체 활동을 지시받은 학생들이 집중력도 높았고 산만하던 태도도 급격히 줄었으며 정보 처리 속도 또한 빨랐다. 그들이 하루에 운동한 시간은 고작 6분이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복싱과 풋살을 꾸준히 한다. 복싱은 나에게 투쟁을 의미하고 축구는 나에게 도피와 수렵을 의미한다. 는 사실 독후감 쓰면서 간지나게 갖다 붙여본 거고 그냥 원래 하던 거 좀 더 열심히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시가 영상 다 봤으면 좋아요 누르란께.